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부산시 강서구청장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KNN 아나운서 고광용입니다. 강서구는 부산 전체 면적의 약 23%를 차지할 정도로 넓은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또 도농 복합도시 성격이 강한 반면에 최근 인구 유입이 늘면서 부산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명지 국제신도시, 에코 델타시티 등 부산의 성장 동력이 위치한 곳이기도 한데요. 이런 강서구의 미래를 앞으로 4년간 이끌 적임자는 누가 될지 오늘 토론회 보시면서 가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근거해서 강서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6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후보들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합의를 통해서 결정됐다는 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강서구청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략히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노기태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저는 격이 다른 구청장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강서구를 첨단 산업단지와 교육 문화 인프라가 어우러진 명품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호 2번 국민의힘 김영찬 후보입니다. 사랑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젊고 유능한 도시계획 전문가 저 김영찬이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우리 강서를 세계 최고의 도시, 위대한 강서시대로 활짝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후보 오늘 열띠고 공정한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후보들의 출마 의지를 담은 시작 발언부터 들어볼 텐데요. 1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왜 내가 강서구 발전을 이끌 적임자가 돼야 하는지 어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순서에 따라서 김영찬 후보부터 듣겠습니다. 1분의 시간 드립니다. 존경하는 사랑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기호 2번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 김영찬입니다. 우리 강서구는 천혜의 자연환경, 국가 기반시설의 요충지,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의 중심에 위치해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8년간 노기태 후보는 아무런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강서구민들은 답답했습니다. 저 김영찬에게는 지난 22년간의 공직 경험과 검증된 능력, 공직자로서의 올곧은 의리, 정년 7년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뛰어든 열정과 젊음이 있습니다. 기호 2번 저 김영찬을 선택해 주신다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무한한 잠재력의 우리 강서를 세계 최고의 도시, 위대한 강서 시대로 활짝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노기태 후보 시작 발언 듣겠습니다. 역시 1분 드립니다. 사랑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구청장 노기태입니다. 제가 재임한 8년간은 우리 강서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한 8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동남권의 최고의 도시, 세계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저 노기태가 필요합니다. 저는 국회의원과 부산시 정무부시장, 부산항만공사를 재임했습니다. 저 노기태 많은 경험과 비전을 가지고 또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8년간 어떤 일을 해왔고 어떤 일을 주도했는지 우리 강서 구민들은 경험으로 노기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4년간 제가 큰 일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두 후보. 시작 발언 잘 들어봤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토론의 진행 순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제가 같은 질문을 드리는 공통 질문, 그리고 상호 정책을 검증하는 상호 정책 토론, 그리고 후보들의 강서구에 대한 애정과 비전을 듣는 키워드 발표, 이어서 마무리 발언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모든 발언에는 제한 시간이 있고요. 토론은 발언 총량제로 진행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때그때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서구에는 녹산 산업 폐기물 매립장을 비롯해 부산의 모든 폐기 처리 시설들이 모여 있습니다. 최근에는 반려동물 장례식장 그리고 주례 구치소까지 들어선다는 소문이 돌면서
강서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른바 혐오 시설로 불리는 이런 시설들, 어딘가에는 반드시 설치돼야 하는 그런 필수 시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찬성이나 반대가 아니고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또 이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해줄지를 강구해야 하는 게 또 중요한데요. 이런 배경에서 강서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해법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순서에 따라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노기태 후보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1분 30초 드립니다. 예, 생곡의 쓰레기 매립장은 제가 처음 8년 전에 부임해 보니까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쓰레기 매립장을 시작할 때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했어야 했는데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주민들과 부산시와 계속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서병수 시장님과 만나서 늦었지만은 지금이라도 매립장 때문에 생곡 주민들 이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설득하고 받아들여져서 오늘날 생곡 주민들을 이주시키기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생곡 주민들은 쾌적한 삶을 이주단지에서 이루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강석에는 명지 소각장이 있습니다. 도심지에 소각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 주민들은 불편합니다. 부산시 환경국과 환경실 이미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생곡으로 이주를 하고 나면은 그곳에 새로 신설하고 기존 있는 명지 소각장은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여름에 갑작스러운 수해로 그린파워가 굉장히 악취가 났었습니다. 그것도 이미 보완했고 앞으로 그런 일은 다시 없을 겁니다. 25년에 마감을 하게 되면은 국민체육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을 꼭 만들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기호 2번 국민의힘 김영찬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1분 30초 시간 드립니다. 네, 먼저 기본적으로 혐오시설 설치는 그 시설이 위치해 있는 곳에서 해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교정시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019년 7월에 KNN 언론 보도에 따르면 노기태 후보는 당시 제2백스코 유치 등을 내세워서 이 구치소 이전을 수용한다고 보도가 됩니다. 이 보도를 보게 되면 당시에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당시의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속이 상하고 반대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먼저 그 이유가 첫 번째, 제2백스코는 에코델타 시티 56만 평 중에 7만 7천 평으로 이미 예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 강서의 북부 지역, 대저와 강동 지역에는 교도소가 50년 이상 이렇게 있으면서 매우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대한 발전 방안을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당시 우리 주민들이 상실감을 가졌던 부분들에 대해서 노 후보께서는 사과할 생각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두 후보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한 시간 안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서구 내에는 공공주차장 부족으로 불법 주정차 피해가 많습니다. 환승구역의 공영 주차 시설이 부족할 뿐만 아니고 대중교통 노선도 부족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오션에서 국제 신도시를 거쳐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은 2개에 불과하고 또 배차 간격도 길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 시설 확보 방안 그리고 대중교통 노선 확충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김영찬 후보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1분 30초 드립니다. 아무래도 인구가 급증하는 우리 강서에서 근본적으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철도가 답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버스로서 우선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강서에는 20개 노선의 시내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평균 거리가 69km니까
부산의 노선버스의 평균의 1.5배에 달하는 긴 거리입니다. 그는 우리 강서구가 넓은 토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비스의 질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해법으로 내년에 강서 버스 공영 차고지가 조성이 될 것입니다. 지역 국회의원 김도욱 국회의원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성과를 보게 되는데 강서 버스 공영 차고지가 만들어지면 여기에 노선이나 배차 간격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 강서의 시내버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강서 안에서 그 마을버스가 강서의 교통이 부족한 부분, 특히 지사나 녹산 이런 곳에 그 시내버스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마을버스가 해결해야 될 텐데 일명 다람쥐 버스라고 하여서 강서구를 쳇바퀴 도시 도는 그런 다람쥐 버스를 저는 제안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해결을 하겠습니다. 공공주차장은 아무래도 근본적으로 네, 도시 시간이 설계 다 해법으로 됐습니다. 해결해야 될 네, 것입니다. 이어서 노기태 후보에게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1분 30초 시간 드립니다. 예, 대중교통 문제는 조금 전에 우리 김영찬 후보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하단 녹산 도시철도로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는 2029년에 완공되는 걸로 계획되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화전의 차고지가 올 연말에 완성되면은 많은 노선이 생기고 또 배차 간격도 줄어들어서 지금보다는 좀 나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밀집 지역, 인구 밀집 지역과 교통 취약 지역에는 어떻게 하느냐, 직행 마을버스를 맞춤식으로 운행해서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참 전국적으로 문제입니다. 우리 국제 신도시나 또 에코델타 시티 같은 데도 앞으로 주차 문제가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국제 신도시에 주차장을, 공영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근린생활시설 30%에 공영 주차장 70%를 해가지고 이래 빌딩식으로 해놓으니까 밖에서 보면은 근린생활시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영 주차장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역시 유료입니다. 이것을 근린생활시설과 별도로 떼어서 공영 주차장 무료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민들이 이동하기 편리한 강서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상호 토론을 이어가 볼 텐데요. 먼저 후보들의 주요 공약과 정책을 듣고 상호 정책을 검증하는 토론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노기태 후보의 공약을 먼저 듣겠습니다. 2분의 시간 드립니다. 저는 먼저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 아이 돌봄 서비스 수업료를 30% 지원하겠다고 이미 결정했고요. 초중고등학교는 적기에 개교를 해서 학부형들이 걱정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초등학교 영어 시간에 원어민 교사를 파견해 가지고 강서에서는 초등학교만 나오면은 영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다는 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빌리지와 교장 선생님들과 몇 번의 토론을 거쳐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어민 교육을 하는 남성 초등학교 분교를 유치하고 국제학교를 조기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 분야입니다. 낙동강 아톨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옆에 국민체육센터도 조기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션시티에 있는 스포츠센터를 조기 건립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강서구보에 2월 달에 이미 보도된 자료입니다. 신호가덕 연대봉 간 국내 최장 케이블 7.5km나 되는 케이블카를 설치해서 동남권의 유명한 관광지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둔치에 강서구민 전용 캠핑장과 야외 어린이 수영장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복지에서는 국제 신도시 2만평 부지에 부산대학병원 또는 현대 아산병원을 유치해서 의료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오션시티의 종합병원 부지에도 조기 건립 촉구하겠습니다. 광역시 최초로
농업인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교통, 취약지, 직행 말버스 운행도 물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기태 후보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기호 2번 국민의힘 김영찬 후보 공약 듣겠습니다. 2분 시간 드립니다. 번영된 도시의 기초 요건인 큰 인구 규모 조기 달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명지 국제 신도시 2단계, 에코 델타 시티, 그다음에 강동 대제 공공주택 지구 6만 호를 조기에 건설해서 인구 30만을 조기 돌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녹산선이 되겠습니다. 하단 녹산선을 저심도 지하화 공법을 전격 적용해서 1년 이상 조기 개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덕 신공항입니다. 원래 예정됐던 대로 2029년까지 조기 개항을 해서 우리 강서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특히 급격한 인구 유입으로 급증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학생 수요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고등학교를 조기에 시설하겠습니다.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최대한 반영되는 분양 전환을 통해서 서민 주거 안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걸어서 가덕도 그리고 진우도 신호 오션을 연결하는 수상 워크웨이를 조기 건설해서 서부상권 랜드마크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아이스링크를 포함하는 멀티 컴플렉스를 조기 건설해서 남녀노소 모두가 즐거운 문화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문제점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네, 두 후보의 공약 잘 들어봤습니다. 발표해 주신 공약을 토대로 이번엔 상호 정책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상호 정책 토론은 발언 총량제로 진행이 됩니다. 총 5분의 시간을 드릴 거고요. 질문과 답변 시간이 합산돼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시계를 보고 시간 균형을 잘 배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방적으로 너무 앞에 길게 발언하면은 나중에 또 발언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상호 간의 허위 사실이나 인신 공격은 삼가 주실 것을 믿겠습니다. 그럼 상호 정책 토론 노기태 후보 발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김영찬 후보님께서 오션 신호 진우도 가덕도 수상 워크웨이 건설하신다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김영찬 후보가 강서에 오시기 전에 김도읍 의원이 미리 발표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여서 사람도 들어갈 수 없는 지역입니다. 마침 대통령 선거 때도 그 공약을 대통령의 이름으로 내걸었고 물론 대통령은 그 후보는 모르겠죠. 또 시장 후보로도 내걸었습니다. 제발 이 지역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풀어서 이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세계적인 연구 용역 기관을 통해서 가장 좋은 관광 자원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멀티 콤플렉스는 4월 달에 발표했는데요. 이미 우리는 부산시와 협의해서 강서구가 만들기로 했고 또 12월 달, 1월 달에 걸쳐서 강서 주민들한테 무슨 시설을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갖고 그게 나왔고 강서구보에 2월 달에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월 달에 영향평가를 하겠다라고 부산시를 설득을 한 모양입니다. 부산시는 우리 간부들이 가보니까 부산시가 할 사업 그 계획은 전혀 없고 강서구가 인원행 결과 하기로 했지 않느냐. 용역을 해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어 용역은 하겠다 하는 이런 답변입니다. 우리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서로 상호 협력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와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수상 워크웨이 경우에 문화재가 문제가 되겠지요.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된 지가 50년도 넘었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엄청난 변화가 생겼습니다. 물론 문화재청을 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당성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야만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노 후보께서는 문화재청에 갈 때 타당성 용역도 없이 아무 자료도 없이 협의를 하니 문화재청에서 어떻게 협의에 임하겠습니까? 이 수상 워크웨이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만들어진 지가 2020년 12월입니다. 지금 무려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한 발짝도 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라도 바로 타당성 용역을 진행을 해서 서류를 빨리 만들어서 연구를 해서 그걸 가지고 해냈어야 오션시티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이 자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멀티컴플렉스도 그렇습니다. 멀티컴플렉스도 마찬가지로 1년 반 전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해야 되는데 노 후보께서는 국민체육센터 핑계를 대면서 하질 않았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신청을 작년 6월에 했습니다. 예산이 수립된 것보다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신청을 했는데 국민체육센터 때문에 여력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 모두가 오션시티 주민한테 매우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1년 6개월의 허송세월을 보냈다는 것은 오션시티 주민들한테 사과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읍 위원실에서 수상워크웨이 사업 그 예산으로 72억을 예산했습니다. 72억 사업에 7억 3억 2억이 7억 용역비를 책정하려고 이제 국회에서 4억입니다. 국회에서 2억의 용역비를 가져왔고 부산시에서 1억, 강서구에서 1억씩 내서 4억 가지고 용역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의회가 사람도 못 들어가는 지역에 무슨 용역이냐 해서 1억을 부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체육회에서 대략 사업비를 책정해 보니까 570억이 들었습니다. 부산시가 책정해도 570억 드는 사업을 국회의원실에서 72억이 든다고 4억 용역비로서 용역하자 그러는데 이거는 용역이 되지도 않고 참 너무나 타당성 없는 그런 것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요. 국민체육센터를 우리가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 요청한 결과 이거를 하려 하니까 또 같은 명지에 국회의원실에서 또 요구를 한다. 그래서 한 지역에는 같은 시기에 2개 못 한다 해서 그걸 조금 미루던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반대했다. 오히려 국회의원실에서 물타기 해가지고 국민체육센터를 늦추려고 하는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엔 좀 다른 문제를 또 말씀드려보죠. 우리 노 후보께서는 신공항을 2019년 4월 중앙일보,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반대 의견을 공식화했습니다. 되지도 않고 가덕 신공항은 돼도 최악의 공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마 생생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거에 나서시면서 첫 번째 공보 페이지에 첫 번째 공약으로 동남권의 미래 이렇게 해서 가덕신공항을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표를 얻어야 되는 절박한 상황임은 이해하지만 소신과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말을 그렇게 뒤집을 수 있는지 저는 참으로 의심스러운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과연 의지가 있는 것인가? 가덕신공항에 대해서. 그거를 국민들이 매우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김해공항 확장안이 처음에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5개 시도가 확정을 했었습니다. 정부도 인정을 했고요. 2년이 경과한 시점에 부산시장이 그때 이걸 제기해가지고 이슈가 되었습니다. 사업 이슈 초기에는 부산 시민 전체도 반대 의견이 많았고 특히 강서구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그때 MBC 여론조사에 부산 시민 전체가 가덕도 가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이 더 많이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같은 당에서 시장이 이야기했지만은 소신을 가지고 문제를 지적했고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국회 입법이 진행되고 하는 과정에서는 이미 확정된 사안이다 해서 하는 방향으로 선회를 했고요. 그때 국민의힘은 초창기에 전부 반대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도 표를 의식하고 찬성으로 선회했다는 것은 부산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네, 지금 노기태 후보는 18초, 17초가량 남았고요. 이제 김영찬 후보는 2분 2초가 남았기 때문에 이제 김영찬 후보께서 이제 질문을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덕 신공항은 강서구청장의 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때의 발언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되지도 않고 해도 제대로 된 공항이 최악의 공항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거는 버리셔야 될 것입니다. 가덕 신공항은 우리 강서의 완만한 발전에서 획기적인 발전에 모멘텀을 제공할 엄청난 사업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강서의 발전을 견인하게 되고 강서의 발전은 결국 공항 수요를 불러일으켜서 선순환으로 가는 그런 우리 강서에는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된다는 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녹산선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단 녹산선 지하화를 공약하셨고 조기 개통을 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하화를 하게 되면 어떻게 조기 개통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거를 의심하는 발언을 어떤 입주민 대표회의에 참석하셔서 2년이나 늦춰진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봐 주시죠. 보통 사업을 할 때는 조기에 착공한다, 조기에 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2029년에 부산시가 완공하기로 돼 있는 그것에 따르는 입장입니다. 네, 노기태 후보는 이제 발언 시간이 끝이 났고요. 김영찬 후보에게 51초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51초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하단 녹산선은 현재 부산시와 정부가 교각을 세워서 지상철로 건설하는 것으로 구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 6월에 예정돼 있는 그 예타 결과가 순조롭게 된다면 설계에 이제 착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계 착수를 할 때 이 저심도 지하공법을 활용을 하게 된다면 저심도는 지하를 아주 얕게 파는 겁니다. 얕게 파기 때문에 공사비도 적게 들고 공사기간도 적게 들고 또 조립식 공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 기간에도 고통 불편도 최소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호 2번 저 김영찬이 하단 녹산선을 반드시 지하화하고 1년 이상 조기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상호 정책 토론 잘 들어봤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강서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강서구청장 후보자 토론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뜨거웠던 토론 열기 잠시 식혀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후보의 재치와 순발력 그리고 강서구에 대한 애정을 엿볼 수 있는 키워드 발표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후보들이 강서구청장에 출마한 이유이기도 할 겁니다. 나에게 강서구는 네모다. 이 네모 칸을 채워주시면 되는데요. 이유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순서에 따라서 국민의힘 김영찬 후보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1분 드립니다. 네, 나에게 강서구는 꿈과 희망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서 구민에게는 강서구가 고향인 분도 있고 또 제2의 고향인 분도 있고 우리 애들의 고향인 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강서 구민들은 강서구의 희망찬 꿈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강서 구민들의 염원을 받들어서 저 김영찬에게 강서구는 꿈과 희망인 것입니다.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우리 강서를 저 김영찬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경험과 능력, 또 올곧은 의리, 그리고 열정과 젊음을 쏟아 부어가지고 해운대와 강남을 훌쩍 뛰어넘어서 우리 강서 구민들의 희망찬 꿈인 세계 최고의 도시, 위대한 강서시대로 활짝 열겠습니다. 네, 이번에 노기태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답변 시간 1분 드립니다. 저에게는 강서구는 무대입니다. 국회의원과 부산시 정무부시장, 부산항만공사 등 다양한 경험을
해왔던 저에게 강서구청장이라는 직책은 제 역할을 100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정치, 경영, 행정 등 모든 역량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폭넓은 비전과 안목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구청장이 지역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애정을 갖고 얼마나 다양한 시각으로 보고 얼마나 강한 추진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지역의 격이 달라집니다. 명품 강서라는 무대에는 격이 다른 노기태와 같은 구청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격이 다른 강서를 격이 다른 명품 노기태가 해내겠습니다. 네, 두 후보의 재치 있는 답변 잘 들어봤습니다. 그럼 다시 토론 긴장의 끈을 당겨보겠습니다. 두 번째 상호 토론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번 토론은 주제 제한을 두지 않겠습니다. 상호 정책 검증을 포함해서 도덕성 검증까지 자유주제로 토론이 진행되겠습니다. 앞서 토론에서는 시간이 좀 불균형하게 남아가지고 본인의 질문 시간 그리고 답변 시간을 확보한 뒤에 시간 계산을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토론에 관여할 일은 없겠지만 두 후보 간에 남은 발언 시간 차이가 크게 나든지 혹은 인신공격이나 허위 비방 발언을 하게 되면 제가 개입할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순서에 따라서 김영찬 후보에게 첫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토론 시작하시죠. 네, 우리 노기태 후보께서는 앞서 정책 토론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수상 워크웨이 그리고 멀티 컴플렉스 요 두 사업이 오션시티 주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반이나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선거에 나서시면서 수상 워크웨이는 문화재 여전히 문화재와 관계가 있는 부분을 지나가는 케이블카를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멀티 컴플렉스는 이름을 바꾸어서 스포츠 센터인가 이렇게 해서 또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아무리 급해도 의지가 없는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도기태 후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케이블카는 신호에 있는 철새 먹이터 3분의 1 정도만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풀면은 높이 탑을 쌓아서 가덕도 연대봉까지 가기 때문에 문화재청의 문화재 보호구역에 접촉받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내 이야기했지만 수상 워커웨이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풀면은 세계에서 가장 이런 용역을 잘하는 업체를 불러서 가장 훌륭한 문화재가 뭔지 찾아내겠다는 말씀을 했고요. 또 멀티 콤플렉스를 우리 스포츠 센터라고 했다는데 사업의 주체는 지자체입니다. 사업의 주체가 없는 또 부산시도 그걸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은 멀티 콤플렉스가 있는지 참 우스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김영찬 후보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이게 감사원 지적입니다. 부산시 과장 재직 시절에 출장을 간다고 해놓고 속이고 강원도까지 그 길이 얼마입니까? 달려가서 카지노를 즐기고 또 출장지에 가서 조기 조퇴를 해가지고 강원도를 가고 이렇게 한 것만 감사원 적발만 8가지입니다. 이런 도덕성 결여된 공직자가 주위에 있겠습니까? 이런 공직자가 다시 선출직에 나온다는 자체가 너무나 철면피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교정시설은 제가 대저 1동에 신도시를 만들어주고 지금 그 교도소 있는 자리에 신도시를 만들어주고 또 강동동에 종상향을 해가지고 도로를 닦아주는 조건으로 수용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 조건이라면은 교정시설을 받아들이는 게 지역의 최고의 이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심도 공법이라는 것은 광주에서도 일어났듯이 사업비가 너무나 많이 들고 하다가 중간에 다시 저심도를
고심도로 만드는 지하 1m 밑에부터 5m까지는 모든 지하 매설물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옮기려면은 깊게 타는 것이 더 사업성이 좋다는 결과가 이미 광주에서 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김영찬 후보는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에코델타의 제2백석호가 이미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건 잘 모르고 하는 소리고요. 연구개발단지 1단지에 제2백석호가 예정돼 있다 이렇게 다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저도 실현을 했다면 연구개발 특구가 맞습니다. 자, 노 후보께서 말씀하신 저심도 지하공법, 광주에서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실패를 갖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 공사에는 필연적으로 매설물을 정리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라서 그게 추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하철을 건설할 때 이 도시철도가 지상철보다 돈이 많이 드는 이유는 지하 역사가 굉장히 깊고 전체를 깊게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지하 매설물 물론이거니와 그 정리는 당연히 해야 되고 너무나 많은 토사량이 나와서 공사비가 많이 들고 공사기간이 너무 길고 공사기간 불편이 가중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제가 기술 관료로서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10수년 전에 저의 큰 잘못, 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저를 응원해 주시는 우리 강서 구민들께 사죄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말씀이 또 나왔으니 오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 일을 계기로 공직자는 더욱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춰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우리 시의 견책, 징계를 통해서 저는 보직도 이동을 제한을 받고 승진도 누락이 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저는 절치부심을 했고 대통령 표창도 받고 또 조직의 인정을 받아서 요직도 두루 거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일이 너무나 숭고한 그 일이 제게는 저를 무장하는 하나의 초석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하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지노뿐만 아니라 업무 시간에 카지노를 강원도까지 갔다는 것은 아무리 후회해도 이미 공직자로서의 자질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지금은 김영찬 후보와 모친께서 공동 소유하고 있는 중구의 한 빌딩입니다. 여기에 3, 4층이 불법 증축되었습니다. 물론 김영찬 후보가 증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전에 어머니가 또는 외할머니가 했겠죠. 그러나 부산시의 건축을 총괄하고 있고 또 불법 건축을 찾아내서 이걸 고치는 이러한 자리에 있으면서 본인의 불법 건축물은 그대로 놔두고 있다는 것, 이것 또한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제가 좀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여 년 전으로 추정이 됩니다. 제가 5살에서 7살 정도 되겠죠. 그 당시 물론 이 부분의 소유도 제 것이 아닙니다. 공동 소유가 아닙니다. 그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도 저희 어머니 소유입니다. 그게 그 당시 그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되었으나 제가 이제 그 이후에 공직자가 되고 그것을 어느 순간인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20평 정도 되는 부분이고 아주 적은 부분이 이제 불법 증축이 50여 년 전에 되었는데 그 부분에 1990년대 초반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행강제금 제도 말고는 조치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거보다도 훨씬 20년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달리 우리 시에서 건축정책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없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해주셨으니 저도 더욱더 고민을 해서 또 어머니께 건의를 드려서 한번 이 부분을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가 공동 소유고 알았다면은 부산시의 건축과장 재직 시절에 또는 개장 재직 시절에 이것을 원상 복구해야 된다 이 말씀이고요. 그리고 요직을 두루 거쳤다는데 나는 인사를 보니까 참 희한한 인사도 다 있구나. 건설본부장으로 왔습니다. 6개월 만에 도시재생국장으로 갔습니다. 도시재생국장에서 또 6개월 만에 다시 건설본부장으로 갔습니다.
건설본부장으로 가가지고 다시 3개월 만에 건축주택국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2개월 뒤에 퇴직했습니다. 6개월, 3개월, 2개월. 이런 인사가 도저히 없습니다. 이것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거나 또는 그 직장 분위기에서는 도저히 안 맞는 어디 가더라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업무 능력이나 분위기 때문에 이런 인사가 있지 빌빌 돌리는 인사입니다. 그래 놓고 못 견디서 퇴직했는 걸로 저는 보고 있는데 자, 몇 년이나 사전에 예. 퇴직했다 하는 것은 너무나 얼굴 뜯고 그거는 우리 노 후보님의 변명이지 개인 않나 생각이고요. 생각합니다. 우리 조직에 물어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부산광역시라는 조직은 2만에 달하는 조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것이고요. 저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물어보시고 노 후보님께서도 저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알 겁니다. 자, 인사는 인사권자가 하는 것입니다. 실례로 제가 작년 12월에 부산시를 퇴직할 때 박영준 현재 부산시장 후보께서는 굉장히 아쉬워했습니다. 함께 하자고 너무나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홀연도 그만둔다 해서 굉장히 아쉬워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부산시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은 강서구에 다 포진이 되어 있는데 강서구가 구청장의 어떤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산 발전 전체를 가로막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나가서 조금 남아있는 정년이지만 도전을 해서 강서구청장직을 탈환해 오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박영준 후보는 반드시 그래 하신다면 저 흔쾌히 놔드리겠다. 라고 박수를 받고 격려를 받으면서 퇴직한 사실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후보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도 똑같이 거론됐던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말씀은 인사권자의 권한을 침해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권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게 아니고 어떤 태도로 업무에 임했길래 6개월, 3개월 이렇게 자주 옮겼겠나 하는 말씀이고요. 박영준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한 것은 퇴임하는 사람에 대한 덕담입니다. 아까 저 수상워커에도 박영준 시장님께서 우리 강서구를 5분 도시 홍보하기 위해서 오셨을 때 저하고 우리 부구청장도 들었습니다마는 여기는 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국회의원이 자꾸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용역이나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분이지. 이 부분은 박영준 시장님께서 예. 박영준 시장님께서 예. 탈환하고 혼내라. 수일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할 분이 아닙니다. 예, 수일 전에 박영준 후보가 우리 강서에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간 현장이 바로 수상워커웨이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현재 이 사업 시행자가 원래 누구였던가요? 강서구청장 아니었던가요? 아닙니다. 국회의원은 그 사업에 대해서 구청하고 한 번도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부산시에 던져놨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우리가 하는 거 아니니까 강서구로 하락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비도 70여억이고 부산시의 사업비를 책정해 보니까 570억입니다.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길이라서 지금 우리 노기태 보고 던지는 후보께서는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알지 현재는 어떻게 그때 계시지도 않은 우리 김영찬 후보가 그런 말 합니까?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우리 강서구하고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보조 사업자를 강서구청장에서 부산시장으로 변경한 것이 바로 올해 4월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용역을 착수하고자 하고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용역하기 전에 부산시하고 우리하고 이미 협의를 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걸로 하고 지금 어떤 시설을 넣겠다는 것도 확정을 해가지고 이미 구보에 나간 사실입니다. 자 거기다가 우리 노 후보께서는 2014년도 KNN 보도에 따르면 세월호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아 온 국민이 애도의 시간이었고 또 2014년 지방선거에 당선이 되어서 곧 있을 취임에 대비해서 구청장을 준비를 해야 될 엄중한 시기에 무려 20몇 명이나 되는 인원들을 이끌고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가서 원정 골프를 즐기고
밤에는 부적절한 술자리를 즐기고, 그리고 차마 이 방송에서 입을 담기 힘든 그런 여성과 함께 그런 자리를 하고, 거기에서도 엄청나게 성추행에 가까운 그런 것들이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때 잘 말씀하시기를, 말씀 못하면은 책임져야 됩니다. 그때 말씀하시기를 이 정도 놀았으면 건전하게 놀았다 라고 방송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도대체 이런 엄중한 시기에 어찌 그리할 수 있는 건지 공직자로서 자질이 의심스럽고, 우리 강세 아이들하고 학부모들한테 사과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월호가 지난 지 한 2개월 반쯤 지났습니다. 제가 당선되고 얼마 안 있었는데, 제가 이끌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면 안 되고요. 한 10년간 우리 회가 있었습니다. 한 36명 회가 있는데 그중에 26명이 제주도 1박 2일을 갔습니다. 저도 선거도 끝나고 세월호도 2개월 반쯤 됐기 때문에 애도 기간도 어느 정도 됐고 해서 친구들하고 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강서구민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 외에는. 그리고 운동을 하고 저녁을 먹고 여자 종업원이 없는 그런 라이브 카페에 갔습니다. 그 집에 종업원 2명이 있은 게 여자의 전부입니다. 26명 손님의 말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도덕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라이브 카페도 못 갑니까? 노기태 후보님 답변 시간 다 소진이 당시 됐습니다. 제보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여성 얘기를 하였는데, 방송이라서 그걸 확인해 보시면 강서구민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2018년도 일이라고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한밤중에 술에 취해서 네, 주민에게 김영철 후보도 욕설을 발언 시간이 다 소진이 됐습니다. 네, 두 분의 팽팽했던 토론 잘 들어봤고요. 세 번째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산의 동서 격차는 오랜 고민입니다. 특히 문화 의료 시설에서 격차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동부산권에는 백스코, 국립과학관 등 문화 여가 시설이 많은 반면에 서부산권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을 펴는 곳이 동부산권엔 많은 반면에 서부산권에는 많이 부족하고 또 없는 곳도 있는데요. 무엇보다 강서구 내에는 야간 응급시설을 갖춘 종합병원이 없습니다. 네, 후보께서 구청장에 당선된다면 문화 여가 시설 확충 그리고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이 종합병원 유치와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시행할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서 기호 1번 노기태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저는 처음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문화 분야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국회 도서관 옆에 낙동강 아트홀이 작년에 이미 착공을 했고요. 거기에는 음악 전용홀 1000석과 다목적홀 300석이 들었습니다. 또 한 건물에는 마주보고 있는데 국민체육센터가 곧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강서구청 앞에 옛날 농어촌 자리에는 열린문화센터가 들어서고 있고 서부산 미디어센터가 그 안에 입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션시티, 국제신도시 신호, 지사 등의 작은 도서관을 열어가지고 독서에 또는 책에 더 접근할 수 있도록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의료 분야는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국제신도시 2만 평 옛날 외국인 병원 자리에 부산대학병원 또는 현대아산병원 2개 중에 하나 입점 확정을 올 연말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션시티에 종합병원 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부산시가 매각할 때 언제까지 착공하지 않으면 회수하겠다는 그런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마냥 있습니다마는 사업주한테 빨리 착공하도록 건의할 생각입니다. 네, 이어서 김영찬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1분 30초 드립니다. 네, 먼저 의료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코델타 시티 내에는 헬스케어 클러스터 단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국내 최고 수준의 대형 병원을 유치코자 합니다. 그리고 명지국제 신도시에도 2만 평에 달하는 의료부지가 있습니다. 이곳에도 대형 병원을 유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션시티에도 병원 부지가 있습니다. 이곳도 적절한 병원을 반드시 유치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시설입니다. 참으로 다행스럽게 최근에 국회 부산도서관이 개관을 하였습니다. 국회 도서관 역사상 처음으로 지역에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게 어쩌면 부산 시민공원, 부산 진구로 갈 뻔했던 것을 지역 국회의원께서 노력하셔서 우리 강서 불견의 중심으로 오게 되어서 우리 강서 구민은 굉장히 큰 문화 인프라를 가지게 됐습니다. 게다가 우리 제2 백스코가 우리는 연구개발 특구의 핵심 시설로 들었을 것인데, 대형 공연이 충분히 소화될 수 있는 규모로 만들어서 아시아 송 페스티벌 같은 걸 유치를 하고, K-팝 가수들을 보기 위해서 서울이나 다른 데로 가지 않고도 우리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스링크가 포함된 멀티 컴플렉스도 반드시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네, 두 후보의 강서구의 문화 의료시설 확충 방안에 대한 답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네, 강서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강서구청장 후보자 토론회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끝으로 토론을 정리하는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마다 1분씩 마무리 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기호 2번 국민의힘 김영찬 후보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방금 보셨듯이 강서 발전에 준비된 적임자는 저 김영찬입니다.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우리 강서구에는 더 이상 무능한 철새 정치인이 아닌 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도시계획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저 김영찬은 도시계획 전문 관료 출신이자 전문 기술자로서 22년간 공직 경험과 그 과정에서 검증된 능력, 그리고 올곧은 의리, 정년 7년을 남겨두고 과감히 뛰어든 열정과 젊음이 있습니다. 강서구를 세계 최고의 도시로 만들 수 있는 적임자는 바로 저 김영찬입니다. 강서구의 발전,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기호 2번 국민의힘 저 김영찬에게 소중한 한 표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노기태 후보 마무리 발언 1분 시간 드립니다. 예, 존경하는 강서 구민 여러분, 8년간 구정을 맡으면서 농어촌 산업 중심 도시이던 강서는 첨단 도시로 탈바꿈했고, 또 인구는 7만 명에서 14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강서구는 현재 가덕 신공항을 비롯해서 에코델타시티, 하단 녹산선 등 굵직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강서구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탁월한 능력과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격이 높은 강서구의 미래는 여러분의 소중한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 노기태 8년간 겪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현장을 누비면서 여러분들의 어려운 점을 해결했었습니까? 꼭 부탁드립니다. 네, 두 후보 마무리 발언까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열띤 토론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강서구청장 후보자 토론회로 함께 하셨는데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토론회는 잠시 후 5시 50분 그리고 밤 10시 40분에 부산시의회 의원선거 비례대표 토론회로 진행이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서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강서구청장 후보자 토론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